안녕하세요. 착한 부자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저희 가정이 어, 저기 상가 쪽방에서 시작해가지고 아파트로 이사 와서 재테크 하는 데까지 걸렸던 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렸는데, 이 기간 동안 어떻게 저희들이 돈을 모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돈을 모았을 때 저희들이 재테크를 하는 투자한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눈먼 돈을 우선 막는 것부터 했어요. 마치 물이 떨어졌을 때 물을 어떤 그릇에 받느냐,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그릇이 새느냐 안 새느냐에 따라서 새는 것을 먼저 막는 훈련들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 보니까 가난에서 지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 제가 공부를 시키다가 뭘 봤냐면 책에서 큰 돌, 작은 돌, 중간 돌 그 비율을 봤거든요. 이게 큰 돌은 그 큰 돌, 작은 돌, 중간 돌을 넣는데 비커에 넣는데 그게 딱 맞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만일에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다 안 들어가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돌 먼저 놓고 중간 돌 놓고 큰 돌 놓으면 넘쳐버리고, 그리고 큰 돌 놓고 그 다음에 중간 돌 놓고 작은 돌 놓으면은 딱 맞게 되는. 그래서 우리 살림 규모가 있는데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모자라기도 하고 딱 맞기도 하겠다 싶어서 그 순서를 잘 정하자 해가지고 제가 큰 돌, 작은 돌, 중간 돌 그 비율을 생각을 해가지고 제 아내와 돈 나가는 원칙을 딱 세 가지로 정했어요. 큰 돌은 뭘 의미하냐면 반드시 써야 할 돈. 그 두 번째 작은 돌은 중간 돌은 뭐냐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굳이 쓸 필요 없는 돈. 이 세 가지를 구별했었어요. 그래서 큰 돌이 제일 중요한 건데, 큰 돌을 제가 뭘로 했냐면 1차적으로 저희들은 돈이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뭐를 뗐냐면은 적금을 먼저 뗐어요. 얼마든지 얼마인지 관계없이 무조건 적금을 우리가 버는 돈에서 10%에서 20%를 먼저 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뗀 게 뭐냐면 공과금을 뗐어요. 그래도 상가였기 때문에 관리비가 좀 있었거든요. 관리비도 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부대 비용을 여건 떼고요. 그 다음에 생활비를 떼는데 아니, 식비, 그러니까 한 주에 저희들이 3만 원에서 5만 원을 잡아서 한 달에 한 20만 원씩 이렇게 뗐어요. 그렇게 떼가지고 떼놓고 나면 이제 그 돈은 죽어도 우리가 손대면 안 되는 돈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큰 돈이었어요. 그 다음 중간 돈은 뭐냐면 아이들 학원비 같은 거 있잖아요. 보내도 되고 안 보내도 되는데, 근데 아이들 필요로 하면 보내야 되지만,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내야 되지만 보낼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많이 줄여가지고 어디 보내면 눈높이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둘이에서 한 5만 원 정도 선에서 끝내는 거. 근데 아이들이 굳이 공부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굳이 보내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중간 또래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저 아이들 그 학원비 이걸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작은 돈을 뭐로 쓰냐면, 한 번씩 우리 집 외식한다든지 갑자기 돈이 들어가는 일 있잖아요. 경조비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집안에 예를 들어서 명절 되었을 때 저희들은 가난해도 꼭 뭘 했었냐면 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렸었거든요. 명절 때만이라도. 그래서 그렇게 하는 비용으로 비상 예비비로 저희들이 놔놓고 그렇게 썼었거든요. 그래, 그런 생활을 저희들이 몇 년 했냐면 한 2, 3년을 했어요. 2, 3년을 하고 나니까 제가 이제 뭐 다른 것도 다음에 제가 직업 구했던 문제도 말씀드렸겠지만 제가 실직 상태여가지고 제가 작은 거 하면서 이렇게 처음에 할 줄 몰라서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수입이 늘어나서 또 다른 방법을 썼지만 그렇게 해서 기본을 잡고 나니까 돈 나가는 구멍이 다 막히니까 결국은 돈이 조금씩 모여가지고 어느 순간 되니까 그 돈이 1,0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2,000만 원이 되더니 금방 3천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 전세를 구해가지고 아파트 전세를 옮기고요. 그 다음에 그 전세 오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냥 옮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를 매매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옮기게 된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까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해보면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버는 자랑 하지 말고 쓰는 자랑 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 버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혹시 내가 쓰는 돈 중에서 새어나가는 돈은 없는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정에 대한 생각 중에서
돈을 헛되게 이제 새어나가게 만드는 공간은 없는지. 나는 그런 공간 없이 난 정말 지금도 빠듯하게 살아요. 이렇게 하면 약간 더 고생을 하시더라도 적금을 떼는 것들을 약간 조절을 좀 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가 개인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 제 말이 100% 이거 틀림없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지금은 비록 조금 힘들어도요. 앞으로 그 가난에서 벗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생기면 재테크라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저희 와이프하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상하게 과거 그렇게 제가 힘들게 살 때 저는 제 주변에 아파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파트가 없었던 게 아니라 제가 그 수준이 안 되니까 아파트를 볼 일이 없으니까 아파트가 있다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갈 때마다 아파트밖에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보면 주식도 보이고 다 보여요. 사람이 그 정도로 눈에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야지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여유를 찾으려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속도보다는 방향이에요. 하나하나씩 천천히 해 나가면 어느 정도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런 관리하는 것들, 그리고 저희 집에서도 있었던 그 장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어 시대가 되면 여러분에게 제가 공개를 할 거예요. 해서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수입이 얼마였는지 관리를 하고요. 어떻게 모았는지 관리를 한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예요. 저는 지금 재테크를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주식을 시작했지만 뭐 앱테크 간단한 건 하지만 저는 뭐 쿠팡 파트너스라든지 뭐 이 여러 가지 것들을 들어도 저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잘 아직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 준비하고 유튜브를 이제 좀 시작하고 이제 블로그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아직은 사람이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하고 있지만 모든 게 저는 단계가 있다 생각해요. 그 단계가 걸치게 되면은 결국은 여러분도 그렇고 뭐 저 같은 사람도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쉽게 되리라고 생각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세요. 안녕.